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윤수입니다. 재테크를 함께 공부하는 아빠 유윤수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다양한 토픽에 걸쳐서 비교적 꾸준하게 성실하게 촬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좀 어려운 토픽보다는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서 이런 토픽을 정했습니다. 20살에서부터 35살까지, 40살까지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수도권에서 할 경우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갖다가 한번 짧은 동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이렇게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의 어떤 대규모 단지의 어떤 비싼 아파트를 다루기보다는 부자들 리포트니 이런 어떤 거창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토픽을 꼭 다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 동영상 안에 정보가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데 3월 중순입니다. 지금 이제 20살에서 35살, 40살까지 무주택자가 반드시 알아둬야만 되는 몇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가요, 여러분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심 있는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판단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근처 중개사님을 만나 뵙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몸테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중개사님을 만나서 아파트 정보라든지 단지 정보, 아파트 시세 가격이라든지, 또는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날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또는 이 대중교통 시설은 어떠한가, 또는 지하철 시설은 어떠한가, 현 상태, 곧 착공이 돼가지고 곧 무슨 좀 있으면 어떤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직주근접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 또는 주의 상권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리고 희망적으로 개발 호재라는 것은 여전히 대중교통이라든지 가중의 핵심이 되는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죠. 아파트 가격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한편 기피 시설이라든지 혐오 시설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발품을 하셔야 된다. 임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집값 외에도 부대 비용 등의 예산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내 집을 등기하시려면요, 법적 등기하시려면은 물론 취득세도 내야 되지만은, 이 취득세 내는 과정 속에서는 채권이라든지 증지대라든지 수입인지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6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원일 경우에서부터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 세율이 2%, 3%입니다. 다시 말해서 6억 원 밑에면 1%입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일 경우에는 2%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방교육세라든지 어떤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만은, 하여튼 6억 원의 아파트일 경우에 취득세는 1%입니다. 그러면 6억 원의 시세의 1%면 6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0.1%, 6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없습니다, 여기는. 다만 여기서 어떤 법무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6억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 원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나와요. 이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주택이냐, 또는 예를 들어서 토지냐,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냐, 시세 가격, 시세 표준액에 대해서 시세 표준별로 해서
뭐 1000분의 한 30 정도 다 틀립니다. 이게 어떤 칼럼 프라이스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 채권을 갖다 사셔야 된다. 그리고 증지대 같은 거 수입인지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은 뭐 하시겠지만 중개 수수료는 6억 원 아파트일 경우에는 0.4%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부가세 별도 하면은 6억 원이니까 240만 원에다가 24만 원 하면 264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법무사 대행료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등기소 가서. 그러나 법무사 이제 대행료 안에는 이제 뭐 법적 등기 어떤 교통비라든지 또 취급하시는데 어떤 필요한 경비 같은 걸 갖다 계산해서 보통 대부분 한 1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6억 원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꼭, 요번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도 5월 달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2025년도 12월, 이번 연도 말까지 생애 최초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2억 원 이하까지는요, 취득세를 갖다 200명 감면해 줍니다.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대출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주택을 갖다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신다면은 상당히 어떤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 통장을 간직하자. 가능하다면요, 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첨하는 건데요. 이것이 사실은 계약금이 한 10%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도금을 갖다 6회 분할한다면 10%씩 해서 60%. 거기다가 사실은 잔금이 한 10%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10%, 20%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당첨만 된다면은 사실은 어떠한 내 집 마련하는데 상당히 새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당첨으로 인해서 마련하시면서 어떤 자금도 어떤 은행 대출을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해지하지 마시고 오히려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담보대출을 갖다가 받는 겁니다. 이 지금 작년도에 보면요, 청약 통장 금리도 2.1%에서 2.8% 올랐어요. 그리고 이 대출 우대금리 있지 않습니까? 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소득공제도요, 그동안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제도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하셔가지고 배우자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두 분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산 가능해서 청약 통장 기간을 합산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동안 있잖아요, 작년도 2023년도 2월 달 대비 건축비가 말이에요, 보통 수도권에 이제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건축 공사비가 여기 보시면요, 평당가가 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2월인데요. 지금 2024년도 지금 3월 달 보면요, 2월 기준 보시면요, 건축비가 거의 지금 40%나 올랐어요. 890만 원입니다. 이게 대략 평균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뭐, 이거 50만 원. 지금도 사실은 이 건축 공사비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인건비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알루미늄비라든지, 또는 무슨 시멘트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너무 높게 올라서 지금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평당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국민 평수 대비 옛날에는 9억 10억 했는데 지금
분양가 요즘 분양하는 거 보면 양극화가 물론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균 뭐 11억, 12억 뭐 이렇습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25억, 35억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 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하자. 여러분, 이 내 집 마련하는 데는요, 은행 대출 금리보다는요, 그 정부 정책 대출 금리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 그 대출 금리에는요, 디딤돌 대출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2.45%에서 3.55%예요. 그리고 부부 합산해가지고 부부 합산도 연봉이 지금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신생아 대출 특례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부부 합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사실은 1.6%에서 3.3%까지 지금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 연도 1월 말인가요?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생아 대출 특례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저도 많이 게으러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주일마다 하나 촬영했었는데 요즘에는 2주마다 한 개 촬영하기도 어떨 때는 버벅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도 좀 나쁘고 사실은 임대사업 하기도 상당히 힘든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나쁘지만은 어쨌든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